148쪽에 4번.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명훈이 없어? 신이와 원희 두 학생이 이걸 푸는데 이 2차 방식을 푸는데 신이는 B만을 잘못 보고 그리고 두근을 그러니까 얘는 신이는 B를 잘못 봐서 두근 마이너스 2분의 4하고 2분의 3하고 4가 나온 거고 원희는 C를 잘못 보아서 두근 이렇게 얻었다. 자, 이런 거 뭐 잘못 봤다 이런 얘기들 문제 나오는 경우는 잘못 본 건 지워. 잘못 본 건 지우고 올바른 거는 그냥 계속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C를 잘못 봤지만 얘는 B를 잘못 봤으니까 A하고 C는 괜찮지. 그럼 A하고 C는 이 두 군의 곱이야. 맞니? 그럼 두 군의 곱에 의해서 두 군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되지? 얘가 뭐다? A분의 C다 이 얘기야. 오케이? C는 뭘 잘못 봤어? 얘는 C를 잘못 봤어. 그럼 A하고 B는 괜찮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두 군의 합은 괜찮다 이거지. 그럼 두 군의 합은 얼마야? 더하면은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는 또한 괜찮다 이 말이고. 알았지? 자, 그러면 제대로 된 2차 방식은 뭐였냐면 제대로 된 2차 방식은 두 군의 합이 얘고 두 군의 곱이 얘가 되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제대로 된 거는 x제곱 여기에 뭐와? 두 군의 합이 오는 거지.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5로 하는 거고 두 군의 곱은 여기 오는 거지. 마이너스 6으로 하는 얘가 올바른 2차 방정식이었다라는 얘기라고. 됐어? 됐어? 그러면 이거의 두근을 뭐냐라는 거야.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은 0이므로 x는 마이너스 6 또는 1이 된다 이 말이고. 알았지? 저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맞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 맞는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센. 야, 방학 때는 언제니? 문일고등학교가 1월 3일인가 4일날 한다고 그러네. 이번 수능 연기돼가지고. 뭐 1월 달부터 방학 스케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긴 너희 일단 상관없겠구나. 뭐 일단 질문. 435번. 그 다음. 37번. 그 다음. 40. 뭐? 그 다음에. 44번. 그 다음. 45번. 야, 오늘은 질문 받고 끝나는 날이죠. 우리 기본적인 이 수업의 패턴이 정해진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월요일날 나 졸라 욕하는 날이고, 막 승질 부리고, 그래서 한 주를 졸라 더럽게 시작하잖아. 그리고 수요일날 나가고, 금요일날 신신당부하고, 또 월요일날 또
다시 질문 뭐? 56번? 못하는 친구들이 없으니까는 질문 수가 조금 또 됐어? 뭐래? 얘 안 온 새끼들 와야지 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인성이는 오늘 병원 갔다 온다 그러고. 야, 문자 좀 놔봐라. 진욱이한테 전화하는데 내가 못 받았다.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랬어요. 이거의 두근을. 자, 그리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자, 이 유형은 잘 들어. 이거는 너희들 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이거를 필기해봤자 다음에 또 안 보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거를 기억하게 만들려면 내가 어떤 시도를 해야 될까? 잘 봐. 기본적으로 두근의 합이나 두근의 곱, 알파, 베타다 라고 하면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거지. 근데 물어보는 식에 알파, 베타로 이루어진 물어보는 그 항의 차수가 이와 같이 2차 이상일 경우, 알았어? 2차 이상일 경우는요, 두근의 합과 곱은 구하는 건 무조건 맞아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개수로 표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일단 해놓고 시작에 들어가요. 시작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물어보는 이 근에 대한 식이 2차 이상의 꼴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자, 이게 중요해. 이 멘트가 중요해. 반드시 이걸 전개해선 절대 안 돼. 오케이? 전개하지 말고 이 근이라고 하는 값은 곧 이 주어진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해야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의 문자로 대신 표현해도 상관없다란 얘기야. 그래서 이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건 표현하는 건 맞는데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해야 될 건 이 근이라고 표현한 x의 자리에다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알파, 베타에 관한 2차식을 일단 표현을 해줘. 그리고 식을 잘 살펴봐. 얘 봐봐. 보이니? 자, 알파 제곱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에다가 뭐가 빠졌어? 플러스 2 알파, 얘가 0인 거지, 전개했을 경우.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은 알파, 베타, 그 자리에 베타가 표현된 거 다름없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하자면 이 알파의 자리가 베타로 표현된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봐. 얘가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하고 같아? 마이너스 2알파와 같은 거야. 그럼 얘도 뭐야, 얘도 마이너스 2베타와 같은 거야. 고로 얘는 뭘 물어본 거냐면 마이너스 2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베타의 곱이 얼마냐라는 물음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얘는 결국 뭐야? 4알파 베타지? 근데 알파 베타는 위에서 두근의 곱을 개수로 표현한 1이니까 얼마? 4. 이렇게 간단히 처리되어지는 거라고. 됐니? 자, 어느 경우 때 이 판단을 해보라고?
알파, 베타라는 두근에 대한 식이 몇 차 이상? 2차 이상의 다항식이 표현됐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알파, 베타라는 두근을 이 주어진 식에 대입한 후에 식의 정리 통해서 간단한 항으로 표현하는 거야. 민기 씨, 파악돼? 그러면 437번도 마찬가지대로 자, 두근 얘기가 나왔어.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이 두근을 각각 절대 구하면 안 돼. 이거는 근해 공식 써야 돼. 근해 공식 쓰면 무리수근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언제나 똑같다고. 두근의 뭐하고 합과 두근의 곱을 개수로 먼저 나타내어라. 개수로 먼저 나타내어라.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거 똑같잖아. 알파의 자리가 베타에 돼 있는 거랑 똑같잖아. 얘도 알파 베타에 관한 몇 차 이상의 식으로 표현돼 있어. 2차 이상의 식으로 표현돼 있지. 자, 어떻게 처리하자고? 이 알파 베타를 이 식에다 어떻게 하자고? 대입하자고. 그럼 대입하게 되면 얘들아 이거 알파에 관한 식만 표현하면 그 다음에 베타는 알파의 자리 그대로 똑같이 표현하면 되는 거지? 상관없지?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얼마? 0이지. 그리고 관찰을 해봐. 샥 관찰을 해봐.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3하고 같아. 마이너스 3 이항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알파의 몇 제곱까지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 하자. 알파 하게 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몇 알파다? 3알파다. 그러면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3베타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죠. 그래서요. 이게 뭐하고 같다고요? 3알파. 그러면 3알파에서 알파를 빼면 2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그냥 똑같이 뭐 하면 돼? 2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똑같아. 뭐? 알파에 관한 2차, 베타에 관한 2차가 1차 항으로 바뀌었지. 3차 항들이 1차 이하의 항으로 바뀌었지.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형태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은 등호로 연결돼 있어. 근데 이거의 항의 차수가 2차보다는 1차가 편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항이 이 등호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이항이 가능한 거야, 이항이. 그래서 2차 항도 1차 이항의 항으로 항을 표현하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해보면, 이거 전개해. 전개하면 이거 4알파 베타지.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쌍으로 마이너스 2로 묶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표현했던 걸 대입하면 끝나지. 얘 마이너스 12. 얘 1.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고로 얼마? 마이너스 13이 되더라. 이 말이야. 이거 딱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뭔가 438번 시도해보고 싶은 충동 안 드니? 뭐 느낌 왔니? 이런 틀이 있구나. 두근 얘기 나왔으니까 두근에 뭐하고? 합하고 두근의 곱. 이건 반드시 이용돼야 될 항일 거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야.
자, 2차 이상의 항의 식은,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 2차 이상의 항에 대한 식은 1차 이하의 항으로 바꿔라. 알았지? 그러면 가능한가? 자, 요거 얘하고 얘 똑같잖아. 알파, 베타, 그지? 그러니까 얘 알파만 대입해서 2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럼 여기 2차항만 1차항으로 고쳐버리면 돼. 그럼 2차항을 1차항으로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관찰해봐. 여기에 얘하고 똑같은 항이 얘하고 얘 2차항하고 상수항이지. 그렇구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는 뭐와 같다? 마이너스 2알파와 같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도 뭐와 같다? 마이너스 2베타와 같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고쳐보겠다. 뭘로? 얘가 뭐야 얘가? 마이너스 2알파지. 맞아 안 맞아? 이 두 개가 마이너스 2알파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알파하고 옆에 3알파가 더해져 있고 여기 베타. 그럼 얘는 뭘로 고치면 되지 얘는? 여기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3베타분의 알파야. 그러면 여기 분모가 뭐야? 알파. 얘가 뭐야? 그러니까 결국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거 구하란 얘기네. 그러면 얘는 통분. 알파 베타분의 지그재그의 곱의 합이지. 그러면 제곱의 합이 되네. 제곱의 합은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 얘를 어떻게 하고? 얘를 제곱하지? 얘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빼기 이거의 몇 배? 이거의 2배를 빼는 거지.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지? 맞아? 이거 얼마인데 이거? 이거 마이너스 4야. 그러면 결과 처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2지?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문제의 공통점은 뭐다? 근에 대한 2차 이상의 식일 경우 몇 차 이하로? 1차 이하의 항의 표현으로 바꿔라 이 말이야. 그래야 연산이 수월해지니까. 결국은 두 군의 아까 곱을 활용한다는 결과는 똑같다. 아이 새끼. 자, 얘는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어쨌든 두 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그래서 두 근 자체는 일단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근데 얘는 근에 대한 부호를 제시해 줬네. 절대값이 어떻다고? 절대값이 같다.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크기가. 그러니까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근데 부호가 어떻다고? 부호가 다르면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렇죠. 0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면 어떻게 되죠? 곱하면 음수죠. 서로 다른 부호니까. 자, 얘를 근각계수의 관계로 표현해보자. 0이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표현한다? 마이너스 붙인 후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얘가. 그럼 k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k-2 곱하기 k 플러스 1이 0이고 그러면 k는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잠깐만 금요일날 그럼 축제하면 축제하면 또 금요일 또 안 와? 다 끝나 축제가? 그게 뭔 축제야? 다른 학교 애들 안 와? 근데 그게 일찍 다른 학교 애들 어떻게 와? 방과 후에 와야지 어떻게 와?
조퇴해서 온다고? 아닐 것 같은데. 금요일 날 또 전화 올 것 같은데. 전화 올 것 같은데 이 새끼들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완전. 자, 두 군의 곱을 개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지. 얘가 뭐야?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면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음수로 나눌 때 부동호 방향 어떻게 하지? 바뀌어요. 그럼 k는 얼마보다 큰 수예요? 2분의 3보다 큰 수인데 얘는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안 되죠. 그래서 k가 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 주어진 그 표현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그지? 자, 이거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이걸로 잘못 적용하여 풀었더니 두 군이 마이너스 2와 1을 얻었다. 원래의 2차 방식의 두 군의 합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곱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지. 좋아. 근의 공식이 잘못됐지, 얘들아. 근의 공식이 잘못됐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의 결과에서 이게 나왔잖아. 그러면 요거 있지, 요거. 요거의 합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이 개수로 어떻게 표현이 이루어지냐면 얘가 이거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하고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이고 이 둘 중에 하나가 1이었단 거야. 그러면 얘는 두 군을 어떻게 했어? 더했지? 더했으면 얘도 더해줘봐. 얘가 더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가 1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은 두 군을 더했듯이 얘하고 왜 더해보라고. 더하면은 이 근호, 무리식은 없어지지. 그러면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2b죠? 얘가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즉 a분의 b가 얼마라고요? 1이에요. a분의 b가 1이란 얘기는 사실은 a하고 b가 어떻다? 같은 두 수인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두 수의 곱을 또 구해볼까? 알았지? 이거 한자 못 써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곱은 순수한 우리말이야. 오씨. 원래 곱한다는 얘기는 곱할 승자잖아. 가감 승제. 더할까 덜감 곱할 승 나눌제야. 어머? 내가 곱을 한자로 못 쓰니까 이거 쓴 줄 알았는데 그럼 처음부터 합을 안 쓰지. 내가 미쳤냐? 내 무식함을 드러내게. 오해하지 마. 자, 마이너스 2지? 이거 곱하면 그럼 얘도 곱해야지. 얘도 곱하면은 분모가 어떻게 돼? 4a 제곱분의 이게 켤레니까 이거 제곱에서 빼면 되지. 왜냐면 마이너스 b 제곱은 b 제곱이고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 그러면 얘는 4a 제곱분의 ac인가? 완전 내 기분이네. ac. 자, 이거 약분하면 4a분의 c지. 그러니까 4a분의 c가 얼마더라? 4a분의 c가 마이너스 2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a분의 c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4를 이쪽 그렇죠. 마이너스 8이에요. 이거 왜 구한지 아세요? 자, 왜 구했냐 보세요.
얘는 지금 뭐 구하라고 한 거냐? 원래 이차만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의 원래의 두근은 알파 베타지 얘들아. 그러면 두근의 뭐 구하라고? 알파 베타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 개수로 나타낼 때 뭐분의 뭐 구하라는 얘기야. A분의 C를 구하라고 한 거야. 구했잖아. 마이너스 8. 끝. 됐어? 400. 그래? 체크 안 했는데? 445번? 자.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 되도록 해라.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그러니까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일단 라고 생각해 놓고 판단을 해보자고. 근데 얘가 이 절대값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4대 1이래. 4대 1. 그러면 이게 4대 1이라고 한 순간 얘들아 기본적으로 문자의 쓰임은 적을수록 좋아. 우리가 식을 표현할 때 있지 사용하는 문자의 개수는 적을수록 계산이 편한 거 아니야? 문자가 곧 변수 아니니? 변할 수 있는 수? 그치? 그러니까 야 인생에 변수가 많은 게 좋냐? 변수가 적은 게 좋냐? 인생의 변수가 적을수록 좋지 않니? 그치? 오늘 졸라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다 다음날 또 어떤 다른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와 그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사용하는 문자는 어떻다고? 적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단 두근 얘기했으니까 알파 베타라는 변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건 근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두근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4대 1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알파 베타라는 문자를 두 개를 다 써야 되겠냐고. 하나는 알파면 다른 하나는 뭐라고 써도 돼? 4알파라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문자는 적게 표현하자 이거지.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또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몇 알파야? 5알파. 개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야. 그러면 두근의 곱은 뭐야? 4알파 제곱이야. 뭐니 그럼? 마이너스 16이지? 그러면 알파 제곱은 뭐지? 마이너스 4래. 대체 뭐 구하는 거야 지금?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 맞아? 이게 봐봐. 절대값에,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러네. 이게 두근의 비가 4대 1이 아니라 두근의 뭐가? 이 절대값의 비네, 비. 절대값이야. 그럼 왜 절대값이라고 표현했을까?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담았을까? 얘하고 부호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런 의미 아닐까? 두근의 부호가 같았으면 굳이 절대값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게 어때?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지. 얘하고 얘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두근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다른 거지. 근데 왜 달라? 다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4알파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써야 될까? 아니, 두근의 부호는 서로 다르잖아. 그럼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4알파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알파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아? 동의하니?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자, 다른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 알파예요. 왜? 그래서 두근을 곱해서 음수가 나왔잖아요.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하니까 음수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두근의 합을 또 계산하자. 뭐야? 마이너스 3알파지? 그럼 얘는 개수로 마이너스 K 플러스 3인 거고. 자, 곱하자.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4알파의 제곱이지? 얘가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알파 제곱이 얼마야? 4야. 알파는 뭐야? 2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얘는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얘들아, 이건 다 밑줄 거나. 이건 이제 너희들은 경험을 해야 돼, 이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445번. 그치? 야, 그러면 K 값이 하나란 얘기니? 너 책 없어? 왜? 어? 같이 안 뜬 거 해. 들어와서. 자, 실수 K값 합을 구하라고 한 의도는 K가 하나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이걸 K에 대해서 정리해볼게. K는 3알파 플러스 3이야. 됐지? 그러면 알파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와 2를 대입하자. 2 대입하면 얼마야? K. 2를 대입하면 얼마냐고. 9 아니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그러면 K 값의 합은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너희들이 수학이 멀었어. 근데 지금 하는 이 내용을 잘 기억해둬야 돼. 그 다음부터는, 다음부터 풀 때는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돼야 돼. 너도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끝이야? 인석이 그럼 숙제는 안 한 거야? 인석아, 아까 내가 명훈이한테 한 얘기 있거든? 명훈이한테 얘기 전달받아. 알았지? 안 되면 너희 내일 저기 5시까지 다 와야 돼. 끝났어? 질문 없는 거야, 그럼? 자, 잠깐 쉬었다 진도 나갈게, 그럼. 선생님 딸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멋있게 사는 거 아니야?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멋있잖아. 내가 걔가 부럽더라. 딱 봤는데 너무 부러웠어, 얘가. 어우. 성격 좋지. 그게 진짜 학생회장 받고 리더십도 있겠지. 자, 오늘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가르칠까요?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지도할까요? 야, 이 제목 한번 훑어보자. 제목이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지. 2차 함수의 그래프지. 그리고 2차 함수와 2차 방식,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지. 잘 들어라, 얘들아. 함수에서는 마지막 멘트 최대 최소 있지. 함수에서는 최대 최소라는 내용이 언제나 들어간다. 최대 최소. 오케이? 자, 근데 이게 2차 함수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들 그 함수 있지, 함수. 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일단 함수 있지, 함수. 얘기했는데 이 함수라고 하는 건 얘들아 대응이란 뜻이야. 이건 2학기 과정 내용이야. 잠깐만. 대응이란 뜻이야. 근데 이게 함수를 얘기 않고 2차 함수를 먼저 얘기해 버렸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단어 2차 방정식이지.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2차 함수도 중요하지만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2차 함수하고 연관성을 갖는가라는 거를 알려주는 단어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학습 그 목표를 갖고 해야 돼. 그냥 진도 나가는구나. 그냥 듣고 말고 그냥 문제 풀리면 풀리고 안 풀리면 안 풀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게 개념이에요. 그럼 함수는 대응이야. 그럼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해. 대응은 소리 났지. 이게 대응이야. 그러면 대응이 일어나려면 대상이 2개가 있어야 돼. 하나 갖고는 대응이 안 돼. 소리 안 났지. 이건 대응이 안 일어난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 대응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아. 너무 다양한 경우들이 많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수많은 대응들이 다 함수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수의 대응 관계. 수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무슨 수냐면 우리는 복소수까지 배웠지. 그러면 그 중에서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의 대응 관계.
그러니까 함수는 오로지 실수의 영역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는 i라는 허수 단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제 허수 단위 등장하는 거 없어요. 그냥 복소수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 내용은 끝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함수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로 이루어진 시계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그 시계꼴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1차 함수라는 거 들어봤지? 근데 여기 2차 함수지. 그럼 3차 함수가 없겠니? 4차 함수가 없겠니? 5차 함수가 없겠니?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총칭해가지고 다항함수라고 얘기한단다. 그런데 알겠지만 함수라고 하는 건 y는 2x-1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대응이 몇 개 일어나야 된다고? 대응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대상이? 대응이 일어나려면? 대상은 두 개야 돼. 무슨 대응? 실수의 대응. 그럼 여기에서 이 x라는 실수와 y라는 실수의 대응 관계. 이게 바로 함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x값이 정해지면 이 y값이 정해져, 안 정해져? 뭐 정해지지. 왜 거기를. x가 1이면 y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일어나잖아. 얼마로? 1. 그러니까 여기에 이 x의 원소들에다가, 이 x의 값에다가 막 수를 대입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y가 반드시 나오지. 나오지? 나온다고.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x의 항의 차수가 몇 차로 되어 있어? 1차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함수 얘기하면 사용하는 변수는, 문자는 몇 개 나와야 돼? 2개 있어야 돼. 뭐하고 뭐? x항과 y항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누가 먼저 나온 거냐? x란 놈이 먼저 있었습니다. 2x-1은 0이다. 야, x가 먼저 이루어진 거 아니겠냐? 그럼 이 0의 자리에다 y를 대신한 거 아니겠니? 그지? 그러면 이 x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변수였기 때문에 얘는 독립변수라고 얘기해. 그리고 얘는 종속변수라는 표현을 써. 그냥 들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x의 종속을 받는 거야. 물론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듯이 y 값이 정해지면 x의 값도 정해지겠지. 맞아? 그럼 보통 선생님이 여기다가 x, y 이렇게 쓰면 이거 표현 뭔지 아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 근데 여기에 x를 먼저 써? y를 먼저 써? x를 먼저 써요. x가 먼저 탄생되었다라는 의미에서요. 그러면 얘가 니코르 1, 1, 하면 여기다 x에다 뭐 집어넣어라?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 x가 이럴 때 y값 쓰는 거지? 그럼 여기 2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3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니까 얘 x가 있으면 반드시 y가 있다 없다? y가 있죠. 그래 안 그래? 라고 할 때 얘네들 있지? 얘네들 무슨 값? 이 y의 값들 있잖아. 이 y의 값들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는 용어를 쓴다? 무슨 값? 함수값이라는 용어를 써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게 무슨 축일까? 이 수위선이 무슨 축일까? x축이야, x축. 그럼 여기다가 축 하나 이렇게 딱 더 그려. 그럼 이거 무슨 축이라고 그러지? y축이라고 얘기해. 라고 하면 x축과 y축을 딱 표현을 하면 이게 평면에서 하나의 좌표화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게 x, y 좌표, 얘를 평면 좌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여기 가운데, 여기에 점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원점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는 원점에 0이 아니야. 5야, 5. 그럼 여기에 x의 좌표는 얼마야? 0. y의 좌표도 0이지. 그리고 이쪽은 x가 양인 부분이고 이쪽은 x가 음인 부분이지. 얘는 y가 양인 부분, y가 음인 부분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 면이 몇 개로 나눠져? 그래서 여기를 몇 사분면이라고 얘기해? 1, 2, 3, 4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반식의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는 xy의 부호가 뭐예요? 여기는 x가 음이고 y는 양이고. 맞지? 이렇게 여기는 양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1,1을 x에다 1 찍고 y에다 1 찍어서 이렇게 교차하는 이 점의 위치가 1,1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여기는 2,3이다 그러면 2 찍고 해서 여기는 몇 콤마 몇이다? 2,3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얘들아. 맞니? 그러니까 이 순서상이 나온 거는 이 점에 대한 좌표를 이 좌표 평면에다 표시할 수 있지. 그래서 얘 평면을 평면 좌표 또는 좌표 평면 이렇게 일컫는 거야. 그런데 무슨 수라고 xy가? 실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이 x에다 1하고 2라는 정수 2개만 대입했잖아. 근데 이 사이에 모든 실수를 다 대입할 수 있니 없니? 대입해도 되지. 근데 이 사이에 실수는 몇 개 있어?
졸라 많아요. 그럼 졸라 많은 거 x의 실수값 정해지면 y의 실수값도 정해지지. 그럼 순서쌍이랑 이걸 무슨 쌍? 순서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야? 너무 많아. 그러면 이 해당되는 1,2라는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점이 무수히 많다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돼. 그치? 근데 이 그림은 뭐가 돼? 직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직선을 나타내는 식, 몇 차 함수? 그러니까 결국 1차 함수의 꼴로 이루어진 식은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얘기해? 직선이 되더라 이거죠. 맞아요? 그럼 너희들 여기에서 그래프라는 용어가 나오지. 뭐? 그래프. 그럼 그래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답하는 애들이 없을 거야. 그래프가 무슨 뜻이야? 그래프를 뭐 한다 그러지? 그려라 그러지. 이 제목이 첫 번째 제목이 뭐야? 2차 함수에? 그래프 얘기하잖아. 근데 그래프가 뭔지 알아야지 하지. 근데 너희들은 대충 알고 있어. 2차 함수에 그래프 하면 뭐 한다는 거야? 그래프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래프의 뜻은 뭐냐면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프는 집합이야. 집합이라는 말을 안 들었잖아, 너희들이. 2학기 과정에 나오거든. 그래프는 집합이야. 무슨 집합이냐? 이런 점들이 모여있는 집합들을 그래프라고 그래. 그러면 그래프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점이야. 여기에서 점이잖아, 좌표평면상에서. 그러면 뭐냐면 그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말은 이 점들을 이 좌표평면상에 표시하여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 순서쌍을 좌표평면에다 뭐 해라? 표시하여라 라고 하는 게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뜻이라고. 표시하여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도시하여라 이렇게 얘기해. 뭐 하여라? 도시. 도시는 CT가 아니라 그림 도자 가리킬 시자야. 그림으로 표시하여라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뭐 하라? 그려라. 그래프를 도시하여라. 똑같은 말이야.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뭐다? 2차 함수라는 식의 그림상의 모양이 어떠한가라는 걸 알아보자라는 거야. 1차 함수는 그림의 모양이 어떻다? 직선이더라 이거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1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x가 있어야 되고 x항의 차수가 몇 차야 돼? 1차야지 1차 함수라고 얘기해. 선생님 그럼 y의 항의 차수가 2차면 이것도 2차 함수입니까? 라는 질문할 수 있죠. 잘 들으세요. 얘가 독립변수입니다. 알았죠? 함수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려면 반드시 이 문자가 있어야 돼. 알았어? x가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게 아니야. 함수가 있으려면 이 y라는 문자가 있을 때 함수야. 자, 잘 들어. 오해하면 안 돼. x하고 y 문자가 동시에 다 있는 등식일 때만 함수가 아니야. 함수는 y와 등호가 있으면 함수야. y와 등호가 있으면 함수야. 그런데 이 y항의 차수는 반드시 1차로 표기되어 있어야 돼. 반드시 1차로 표기되었을 때 함수야. 선생님 여기 이렇게 썼는데 그럼 얘는 몇 차 함수라고? 그럼 1차, 2차란 얘기는 x항의 최고 차수에 따라서 1차, 2차, 3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y항의 차수가 2차면요. 이건 함수가 아니야.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왜 함수가 아니냐? 왜 함수가 아니냐? 야, x의 값이 1이야. x의 값이 1일 때 y는 얼마일까? 그렇죠. y 값이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옵니다. 그럼 대응이 안 일어난 거예요. 대응이 제대로 안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게 거울이야. 내가 이 거울 앞에 섰어. 그럼 내 모습이 비춰져야 되지. 이 거울 안에 내 모습이 한 번만 비춰져야 돼. 만약에 여기에 내 모습이 안 비춰지거나 내 모습이 2개로 비춰지면 이거는 제대로 된 거울의 역할을 한 게 아니지. 그럼 그건 올바른 대응이 일어난 게 아니야. 알았어? 고로 여기의 항의 차수가 y가 2차항이면 얘는 함수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y는 만약에 2. 이건 함수냐? y항이 있어 없어? 있지. 등호 있지. 여기 몇 차야? 1차. 근데 얘는 함수야. 선생님 x가 없잖아요. x가 없는 게 아닙니다. x가 생략된 거예요.
뭘로 생략됐을까? 여기에 개수가 0으로 했던 거였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y는 해놓고 x가 없는 이 함수, 얘도 이름이 있어. 상수 함수라고 얘기해. 아직은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 x가 있어. 몇 차 함수야? 그럼 여기 제곱이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x에 2차항만 있으면 돼. 1차항이 붙어 있어도 돼. 상수가 붙어 있어도 돼. 중요한 거는 뭐 어떤 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y가 있어야 되고 y항의 차수가 몇 차? 1차야 된다 이거야. 얘들아 함수를 영어로 뭐라 그러게? 펑션이라고 그래요. 펑션은 이니셜이 f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x를 딱 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x의 값이 있다 이거야. x의 값이 있는데 2x-1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f라는 기계 여기에다 딱 x를 x라는 원료를 집어넣었더니 여기 2x-1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함자가 있잖아. 상자 함자야. 상자 함자. 그리고 셀 숫자지. 수를 집어넣으면 새로운 수를 만들어내는 형태. 그래서 이 함수는 이거는 중국어야. 중국말이야. 넘어온 거야. 우리말이 아니야. 그래서 함수라는 말은 굉장히 되게 버거워 보이지. 그냥 대응이라고 하는 게 맞아. 그냥 실수의 대응이 이게 올바른 해석이야. 펑션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function, 기능작용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수학적인 용어로는 함수예요. 근데 함수라는 이 표현이 되게 안 맞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른 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이렇게 딱 하면 애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함수 얘기하면 그래서 지레 겁먹는 경우도 있어. 그럼 왜 함수라고 했는지 이 중국 애들이 이런 표현 때문에 이게 여기에다가 이게 상자에다가 뭘 넣으면 새로운 게 나온다. 그래서 함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이 표현은 여기 x의 값이 지정이 되면 새로운 뭔가 값이 나오지. 여기에다 이렇게 3 표시하면 이 x에다 뭐가 대신 들어간 거야? 여기다 3 집어넣으라 이거지. 그럼 이 연산에서 곱하기 연산, 빼기 연산 다 알잖아. 그래서 얼마야? 그럼 이 값을 뭐라고 하느냐? 이 값을 바로 함수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값? 그러면 이 fx 대신에 이게 y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 표시하면 이런 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함수 표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x의 값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무슨 값이 반드시 있다? y 값이 반드시 있다.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어떤 약속에 의해서? f라는 약속에 의해서. 그런데 함수라고 해가지고 맨날 f만 쓰는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y는 gx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럼 gx하고 fx하고 f하고 g하고는 서로 다른 약속에 의한 대응 관계겠지. 단지 f를 많이 쓰는 이유는 펑션의 이니셜 때문에 쓰는 거야. 그럼 y는 gx 이렇게 hx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단지 뭐하고 뭐만 있으면 돼. x하고 y의 표시항만 있으면 돼. 그러면 h, g, f는 그냥 새로운 약속이야. x하고 y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대응 관계의 약속이야. 오케이? 그게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함수 얘기하면 반드시 무슨 항이 있어야 된다? y항에 있어야 되고 차수는 몇 차로 표기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x는 1이다.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x값은 있지만 무슨 값은 없어요. 없어요. 거울 앞에 내가 섰는데 어머 내 모습이 없네. 이씨 나 뭐야? 너 귀신이야? 너 귀신 봤냐? 아니야 얘기하지 마. 나 삼천포로 빠져 그럼. 안 돼. 안 돼. 예전에 3시간짜리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2시간 반 동안 딴소리 하다가 수업 끝나가지고 숙제도 못 내고 진도도 못 나가지고 애 먹은 적 있어. 그래서 y항이 있어야 되더라. y항이 있어야 돼. 근데 2차 함수라며. 몇 차 함수? 2차 함수니까 x에 뭐가 있어야 돼? 제곱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2차항의 개수는 뭐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되죠. 그래요. 여기 a 이렇게 오면 되죠. 그러면 2차 함수라고 말한 이상 a가 뭐가 아니라는 0이 아니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얘 제목이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이와 같은 식의 꼴은 이 좌표 평면상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내어지는가라는 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알아도 그림의 형태는 그림의 형태를 나타내는
함수의 식은 항상 세 종류야. 항상 세 종류야. 알아도. 뭐가 있냐면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있단다. 1차 함수에서도 사실은 기본형, 일반형, 아니 표준형, 일반형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안 다뤘지, 중학교 과정에서. y는 ax 이렇게 쓰면 이게 기본형이야.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일반형이자 표준형이야. 1차 함수는. 알았니? 그러면 이게 기본형이야. 기본형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얘가 여하튼 좌표평면 있지. 좌표평면 축 몇 개로?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슨 축과 무슨 축? x축과 y축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 원점. x좌표도 얼마고? 0이고 y좌표도 얼마? 0. 그러면 이 원점과 관련된 모든 관계식은 다 기본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 만약에 y는 2x다. 이거 1차 함수 그리면요 이렇게 돼요. 무슨 점 지나요? 원점을 지납니다. 그냥 기본형은 무조건 다 원점 지나는 거야. 원점과 관련이 있는 거야. 지난다 안 지난다를 떠나서 원점과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프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 이와 같은 꼴의 식이 있어. 얘를 이 등식을 만족한 x값 정한 다음에 y값 정해지겠지. 그러면 그게 하나의 순서상으로 표기되지. 그 순서상을 이 좌표평면에다 점으로 표시하면 되지. 그럼 점이 모이면 선이 되잖아. 그럼 그 선에 의해서 그림이 완성되지. 그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근데 그 그래프를 그렸다고. 그래프를 그린 거고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얘가 말이야. 얘가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든 간에 x가 0인 y는 더불어 얼마니? 0이지. a가 얼마든 간에 0이 아닌 a라 하더라도 x에 0이면 y는 0 아니야? 그러면 0,0이 이 등호를 만족해 안 해? 만족하지? 그러면 여기에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는 뭐가 아니라고? 0이 아니란다. 그리고 a는 무슨 수야? 실수야.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실수는 분류할 때 양의 실수 0, 음의 실수 3개로 분류한단다. 몇 개? 그러면 a가 0이 아니니까 몇 개로 분류가 돼? a는 2개. 뭐하고 뭐? 양하고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그러면 이 자리에 a가 양수일 때의 모양은 어떻고 음수일 때의 모양은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버리자. a가 양인 경우긴 한데 양인 경우 중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1이라고 가정하자. 뭐라고? 그럼 y가 x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겠지? 샤, 샤, 여기 x, y 여기다 뭐 수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아 이거를 점으로 여기다 표시해보자 이렇게 해서 공부했잖아. 그랬니 안 그랬니? 그렇지? 안 했니 그렇게? 교과서 내가 가져와봐. 야 이거 x가 0일 때 얼마야? 0이지. 1일 때 얼마야 y가? 1. 마이너스 1일 때도 얼마야? 1. 2일 때 얼마야? 그래. 그러면 그 점들을 모아서 여기다 다 표시할 수 있지. x가 루트일 때 y값 얼마야? x가 루트일 때 y값 얼마야? 2지. 그 다음에 2분의 1이면 y값 얼마야? 4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런데 x에다 어떤 양의 실수, 음의 실수를 집어넣어도 언제나 y는 양수지. 그러면 x축 아래쪽에선 이 그림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왜? 이 x축 아래쪽은 y가 음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점을 모아봐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더라 이거지. 이런 모양. 오케이? 이런 모양은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아래로 볼록한 뭐라고 얘기하니? 이 모양을. 이 그림의 모양을 뭐라고 얘기해? 아니, 이 그림 처음 들어? 아니, 이게 무슨 선이냐고. 곡선은 곡선인데. 그렇지. 포물선이란 말 처음 듣니? 여하튼 포물선 모양을 나타내더라 이거야. 포물선을 영어로 파라볼라라고 그래. 너희들 파라볼라 안테나 안 봤니? 너희들 스카이 위성 안테나 여기 주택가에 이렇게 아니면 안테나 못 봤니? 안테나? 어머. 야, 그럼 레이더 못 봤니? 레이더? 레이더? 이렇게 처음 봐? 아니 레이더 어제 강철비 봤는데
아, 이게 레이더 한 번도 못 봤어? 해가지고 이게 전파를 다 잡는 거잖아. 아니, 이런 안테나 못 봤다고? 이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못 봤어? 이렇게 돼 있는 안테나? 있는데? 동네에? 여기 동네에 있던데? 이런 안테나 못 봤어? 이런 안테나? 어머. 야, 열심히 뛰어놀아야지 나중에 기하 벡터를 잘해. 도형을 잘해. 막 주변의 사물을 관찰해보고. 그걸 그림으로도 표현해보고, 머릿속에서도 그려보고. 아니, 이런 안테나 한 번도 못 봤어? 봤지? 아니면 군사기지 같은 데 가면 레이더 같은 거 다 있지? 레이더 모양이, 아이씨,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아이씨, 졸랐다. 이 쟁반형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아니면 쟁반형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이해되니? 그럼 이 안테나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전파를 송수신하려고 하는 거지. 오늘 좀 엉뚱한 얘기 많이 하네. 이 안테나들을 파라볼라 안테나라고 그래, 얘들아. 뭘 판다는 얘기가 아니야, 씨. 아씨. 파라볼라. 이거라, 몰라. 이렇게 될 거야. 맞을 거야, 아마. 파라볼라 안테나라고 그래, 알았지? 포물선을 파라볼라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차 함수의 모양은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그래프로 그리면 포물선이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안테나가 이렇게 포물선으로 돼 있어요. 이 포물선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단다. 지금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 사실은 포물선은 이런 모양만 포물선 있는 건 아니지. 나중에 너희들이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포물선도 당연히 있을 거야. 하지만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이거 왜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냐면 아까 얘기했지. x의 값이 있으면 반드시 y의 값 몇 개만 나와야 된다.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 x가 1일 때 해당되는 y 값이 몇 개 나오니?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하지만 얘는 하나지. x의 값 하나일 때 y의 값 하나 나오잖아. 여기도 x의 값 하나일 때 y의 값 하나 나오잖아. 어머 선생님 근데요 y의 값 하나일 때 x의 값 두 개 나오.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다고. x의 값이 하나일 때 y 값은 반드시 몇 개? 하나야 돼. 그래서 y항의 차수는 반드시 1차로 표기돼야지 함수거든. 근데 얘는 몇 개 나와? 하지만 얘는 모양이 포물선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건 2차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물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포물선의 방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그런데 이 자리가 뭔지 알아? 이 자리가 그 포물선의 초점의 자리야. 무슨 점? 초점의 자리야. 이 초점의 자리가 왜 중요해? 딴 얘기 해줄게. 딴 얘기 해줄게. 잠깐만. 이렇게 돼 있는 포물선이 있어. 그러면 얘가 y는 x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x는 y제곱 이렇게 얘기할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식이 이래. 식이 이렇다고. 오케이? 그럼 요 자리가 이게 4분의 1 요 자리는요. 이게 초점의 자리입니다. 그럼 이 초점이 하는 역할이 뭐냐? 얘들아, 전파는 빛하고 똑같지? 맞나? 그러면 빛은 직선 운동을 하지. 직진 운동을 하지. 그러면 여기에 이 전파가 쫙 온단 말이야. 전파가 이렇게 쫙 와. 그러면 얘가 전파를 수신해야 되잖아. 받아야 되잖아. 그럼 받으면 여기에 벽에 딱 부딪히잖아. 이 안테나에. 그럼 얘가 여기에 딱 모이게 돼 있어. 어디에 가더라도 어디에 붙여도 여기에 딱 모이게 돼 있어. 어디에 가도 딱 모이게 됐다. 어디에 가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졸라 흩어져 있는 빛들 많지? 졸라 흩어져 있는 빛이라 하더라도 이 안테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보다 더 많은 빛을 만들어내겠지. 모아지겠지? 그럼 여기에 다 한 곳에 집결하는 거야. 빛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지. 빛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어. 하지만 이 빛은 산란하잖아. 흩어지잖아. 하지만 직선 운동을 하지. 그럼 이 수많은 빛 에너지를 한 곳에 딱 모이면 에너지가 그만큼 커지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빛이 여기 한 곳에 딱 모이잖아? 한 곳에 모여지면 여기는 그만큼의 많은 빛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 여기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보면 등산용품 같은데
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은박지 같은 거 있지. 이거 쫙 펼치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살짝 올려가지고 뭐 달걀도 구워 먹고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 그게 바로 초점의 자리야. 그게. 그럼 이 초점 위치를 잘 정해야 되잖아. 맞니? 그리고 얘들아, 이 폭이 어떻게 돼야 돼?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빛과 더 많은 전파를 수신할 수 있지.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안테나가 크면 클수록 전파의 송수신, 이 신호를 잡는 게 더 뛰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큰 안테나가 저기 호주엔가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안테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주하고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 안테나가 축구장 크기에 막 몇 배나 되는 그런 게 있대잖아. 그리고 그렇지. 그게 컨텐츠라는 영화 보면 알 거야. 그리고 높은 데다 지어야 되죠. 그지? 그게 안테나의 역할이야. 자, 어쨌든 얘를 이와 같은 식에 따른 x, y 좌표를 정한 다음에 이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이 좌표 평면상에다 점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점이 모여서 어떠한 모양이 된다고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무슨 모양이요? 포물선의 모양이 돼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개형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앞으로 이 용어를 많이 쓸 거야. 뭐? 개형은 개 같은 형태야. 개형은 대충 그려란 얘기야.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개형은 그냥 대충 여기가 1일 때 y값 얼마다? 1이다. 이 표시만 해주면 돼. 대충 그린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고. 알았지? 대충 그린 게 개형이야. 그냥 모양만 확인해 보자라는 의미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이창의 개수의 부호가 양이면 어떻게 볼록? 반드시 무슨 점지나? 그럼 A가 뭐일 때? A가 음일 때도 있지. A가 음일 때 대표적인 식을 Y는 X제곱이라고 할게. 알았지? 근데 얘들아, 이게 X제곱은 X가 실수니까 언제나 실수는 제곱하면 뭐보다 커 나갔다 그랬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붙었지. 그럼 이 Y값은 언제나? 음이 되네. 그럼 X가 1일 때 Y값 얼마 나와? X가 0일 땐 0이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걔는 모양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겠네. 얘는 어떻게 볼록? 위로 볼록인 모양이 되더라 이거지. 이해되겠어? 이창의 개수의 부호가 양이면 아래로 볼록, 이창의 개수의 부호가 음이면 위로 볼록이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무슨 형? 기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형이요? 기본형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형은 뭐와 관련이 있다? 무슨 점? 원점과 관련이 있다. 그럼 이 점 있지. 이 점을 우리는 바로 꼭점이라고 얘기해. 무슨 점? 기본형은 무조건 꼭점이 0,0이야. 이때는 뭐라고? 아래로 볼록.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란 얘기는 위로 오목이라는 표현과 똑같아. 오목볼록. 엠버싱. 응? 근데 오목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니까 볼록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할게.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요. 얘는 그럼 위로 볼록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꼭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요? 0,0. 뭐일 때는? 기본형일 때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이거 x가 1일 때 y값 얼마라고?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y값 얼마라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포물선은 말이야. 이게 무슨 축이야? y축이지. 너희들 데칼코마니 알지? 그러면 이 y축을 이게 딱 하면 포개어져, 안 포개어져? 포개어지지. 그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대칭현상이라고 그래. 무슨 현상? 대칭현상.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축을 기준으로? 이거를 그러면 대칭축이라고 얘기해. 이걸 무슨 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무슨 축 대칭이라고? y축 대칭이야. 무슨 형에 대해서는?
기본형. 근데 y축 자체가 하나의 직선 아니니? 아, 어지러워. y축 자체가 하나의 직선이지. 맞아, 안 맞아? 직선이야. 그럼 물어볼게.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 y좌표의 공통점은 뭘까? x가 항상 0이지. 그러면 y축은 직선이거든? 그럼 얘는 식으로 얘기하면 x는 0 이렇게 얘기해. 그럼 x는 0이 뭐냐? 이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야. 무슨 방정식? 축의 방정식. 대칭축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x는 0이 y축을 의미하듯이 y는 0 하면 무슨 축을 의미하는 걸까? y는 0 하면 그 식은 무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축을 얘기하는 거야? y는 0 하면 뭐겠냐고. x축을 의미하는 거겠지. 됐어? 됐어. 자, 이게 y는 x제곱 그래프야. 그러면 여기다 2 쓸게. 2. 얼마 썼어? 그럼 x가 1일 때 y값 얼마야? x가 일단 0일 때 0이지. 1일 때 얼마야, y가? 마이너스 1이어도 얼마야? 2지. 그러면 아까 1일 때 1이었잖아, 여기가. 근데 이번에 1일 때 얼마라고? 2가 돼. 마이너스 1일 때도 얼마가 돼? 그럼 이런 점들 지나야 되지, 이런 점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식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해돼? 그럼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할게.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야? 여기 1이었지, 이거, 아까. 마이너스 1. 여기 1일 때도 여기 마이너스 1이었지.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2가 되지. 1이어도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는 이 폭이 어떻게 돼? 좁아져, 넓어져? 좁아지네. 이게 음수라더라도, 그치? 그런데 얘는 그러면 결국 이런 거야. 이 창의 개수 a의 절대값. 왜 절대값이냐면 양일 수도 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 폭이 어떻게 되고 있어? 좁아지네요. 폭이 좁아집니다.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축이 어떻게 돼요? 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역으로 이게 작아지면 더 넓어지죠. 이게 이차함수 기본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야. 그치? 그러면 축의 방정식 찾아라. 무슨 방정식? 축의 방정식 찾아라. 그러면 단순하다. 꼭지점에 이게 무슨 좌표야? 꼭지점의 x의 좌표에다 x는만 붙이면 그게 축의 방정식이야. 꼭지점이 1,2면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y값이지. 이게 y의 값.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y값은 얼마니? 그럼 얘는 가장 위쪽에 있는 y값은 얼마니? 그걸 우리는 최대 최소값이라고 그래. 무슨 값?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P, Q가 꼭지점이야. 그럼 이게 대칭축이지. 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x는 P. 그럼 이 Q는 무슨 값? 최소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최대값 구하여라, 최소값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요. y값을 두고 최대 최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x값을 두고 최대 최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물음은 y값에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걸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아래로 볼릴 경우에는 최대값이 있겠니 없겠니? 없죠.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럼 이때는 위로 볼 때는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이차함수 기본형에 대한 형태 알겠어요? 네? 1차함수 이러지 않았니? 1차함수는 y는 ax다 그러면 이 a가 0이면 안 되지. 그래야지 1차함수지. 그럼 이것도 a가 양일 때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두 개지. 그럼 이때는 직선이 이렇게 되고 이때는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 알아 몰라? 알지? 그러니까 결국 이 창의 개수에 따라서 이 방향이 결정되는구나.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게? 이게 x축, y축, 이게 x축, y축이 어떻게 되게? 여기에서 이 y축에 가까워지지. 이렇게 y축에 더 가까워지지. 맞아? 이게 1차함수의 개형이었지, 그지? 근데 이 직선에서는 최대 최소값이 있다 없다? 꼭점이라는 게 있다 없다?
꼭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차 함수는 이래. 이차 함수는, 얘를 봐봐. 얘는 아래로 볼록일 경우에는 여기는 x가 음인 부분이고 여기는 x가 양인 부분이지, 얘들아. 그러면 이거 x의 값은 점점 커지는데 y 값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반면에 x가 양인 부분에서 x의 값 커질 때 y 값도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이 현상, 이거를 우리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감소 증가를 하는 반면 얘는 증가 감소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서 감소하는 구간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걸 말해주는 거야. 증가하는 구간을 물어보면 얘를 말해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늘 간단히 여기까지만 할게.